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좀 바뀌는 것 같네요. 지금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미 연준의 쿠글러 연준 이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러면은 뭐 트럼프의 뜻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네. 그렇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워낙에 하락이 폭이 컸던 데다가 거기에 이어서 뭐 미국장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주말 동안에 많이들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결국 오늘이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예,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장은 그래도 뭐 큰 폭의 급락 이후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뭐 아니면은 고용지표에 대한 또 주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우리도 글쎄요 워낙에 세제 개편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인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반발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역행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까 정민희 의원께서 우리끼리 잠시 얘기했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택 양도세를 갖다가 전액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수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관세 수입을 일부 특정 그 소득 그 구간 계층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리베이트, 저소득층에 그쪽도 지금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양도세,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하는 것을 이제 입법화하겠다. 이건 이제 입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세제 혜택도 주고 세금도 면세해주고 이러면 면제해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 띄어서 이제 뭐 경기를 부양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왜 송재경 대표 몇 번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 있잖아요. 톱니바퀴 3개 돌아가는 거. 관세, 규제 완화, 감세, 관세. 그렇죠. 트럼프한테는 이 3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확실히 경기에 대한 탁월한 판단이 저 어떤 촉이 있는 대통령이죠, 보면은. 그래요. 자, 우리 시장이 이제 또 미국장하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월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관세 영향이 괜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한국 지금 고생을 하잖아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우리 시장이요? 아니면 미국이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왜냐하면 계속 강조드린 대로 이 관세가 오늘부터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입각 전에 2.5%라고 계산하고 지금 현재 18.3%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제가 나오기 전에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7.3배 상승했습니다. 관세가요. 관세가. 관세가 7.3배 상승했고 2.5에서 18.3 하면 거의 이게 뭐 한 15% 이상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15%포인트 상승한 건데, 그러면 이 관세가 폭증한 요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 수치에 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고용시장이건 물가건 역시 저는 아직까지는 이 물가는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보고서, 사실은 고용보고서도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 패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먼저 보여드리면 고용보고서 8월 1일 날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보시면 키가 이제 전달 5월, 6월 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돼서 그게 더 컸어요. 5, 6월 것만 보면 거의 25만 8천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건데 제가 그 그래프, 회색 그래프에 빨간 점을 탁탁 찍어놨습니다. 5개 정도가. 역사적까지는 아니지만 과거 한 10년 정도를 보면 7, 8 중에 많이 하락을 하는 시즈널 이펙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름이면 고용자 노동자들 뭐 휴가를 간다거나 선생님들 그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여름 방학이 우리는 미국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급여가 계속 나오고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방학을 맞이를 하면 실업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수치를 만들어 온 게 아니고 그래프가 실제 로 데이터를 갖고 그려놓은 것 중에 7, 8 중에 한 번씩 큰 폭으로 다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 최근에 지난주 발표된 거에 이제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4, 5, 6월 달 이후에 올 연초 들어서 나치에서 공무원들 많이 좀 어느 정도 잘랐고 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 중에는 그동안의 고용 인터뷰라든가 고용하는 스케줄이 또 다 취소가 됐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이 7, 8월 달에 보면 빨간 점 그어놓은 그 국면에서 큰 폭으로 쑥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특히 이제 패닉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발표된 데이터를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연거푸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 절투 보고서라든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간 실업 상총 구수 이 한 4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고용 보고서 빼고 나머지 절투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주간 실업상 청권 수는 그렇게 급락을 나타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이 4, 5가지의 보고서가 일관된 보고서야지 이게 정말 그 민간 시장 또는 고용 시장에 폭락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네. 고용 보고서 말고는 나머지 보고서들이 그렇게 막 급락을 연출했다거나 그런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여름에 겨울 여름에 항상 이 고용 수치가 한 번씩 쑥 빠졌다가 또 회복하고 빠졌다가 회복하고 계절적으로 좀 그런 요인이 계절 있어요. 영향이 이번에는 겹치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도 분명히 저 역시도 이제 8, 9월 달 정도 이 관세가 투영이 되는 노동 시장이고 물가건 일시적이라고 끝났고 보지만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지금 벌써 이렇게 성급하게 지금 토 일요일 날 영업일수 아니었던 오프했던 이틀 빼고 지금 이틀 되지 않습니까? 영업일수로. 벌써 저 고용보고서 좀 빠진 거 가지고 막 경기 침체 부르짖고 이러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파이트 이후에 예. 23년 초반까지도 경기 침체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이제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곤 하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걸 함부로 그렇게 막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NBER이라고 하는 전미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분명히 경기 침체, 이코노믹 리세션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놨어요. 네. 실질 소득과 비농, 고용 시장, 그다음에 그 개인 소비 지출 PCE죠. 그리고 도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 한 4, 5가지 정도의 2분기 이상 경제 활동들이 현저한 감소가 있어야 경기 침체라고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예. 저게 이제 우리가 의식대로 해석하면 현저한 감소라고 하면 마이너스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공통 분모라는 것은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있고 2022년도에 1, 4분기 마이너스 0.6, 2, 4분기에 0% 성장했거든요. 예. 그때가 그나마 비슷한 경기 침체 상황이었는데 그 GDP 성장률 마이너스 2, 3분기 플러스 실업률이 폭등하고 소비가 급감을 하고 기업이 줄도산이 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폭등을 하고 이런 여건들이 과거의 경기 침체의 공통 분모였어요. 아직까지 이 중에 실업률이 폭등한다거나 이런 그림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부진 정도 봐야지 경기 침체까지 막 섣부르게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의 징후가 진짜 있다고 하면 우리 주식 다 빼야죠. 그냥 국채만 몰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잘못된 투자 전략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꼭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단군의 어머니 웅녀는 뭐 쑥과 마늘로 사람이 됐지만 원래 시장의 곰들은 입에 달고 삽니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예. 시장의 곰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단군 얘기, 웅녀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하반기에 호재라고 하는 게 국지국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 저도 역시도 강조드렸지만 감세안 통과했는데 감세안의 주요 내용이 감세해주면서 소득을 서포트해주겠다.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LR도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당초에 SLR 규제 완화해주면 한 2조 가까운 여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국채금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하우스에서 계산해보니까 지금 현재가
5조에서 한 10조 정도의 새로운 여력이 생깁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 저는 뭐 양적 성장, 주식시장 네네. 기본적으로 우상향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하락은 저가면서 기회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4월, 5월 들어서 확실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그 부채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는데 5월달 베센트 재무장관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면 오히려 부채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경기 성장을 촉진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재정 정책 확대라든지 통화 정책 때마침 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뭔가 좀 금리나 압박도 더 세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시 근거가 차원에서는 마련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자꾸 조금 이렇게 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 네. 부채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보다 네. 분모가 되는 경제 성장, 경제 예. 양을 확대시켜 버리면 부채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 지금 베센트가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베센트가 역시 키맨인 게 베센트가 2월 16일 날로 기억합니다. 오버오피스에서 정책 한 5가지 강조를 할 때 그 꼭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채를 낮추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네네. 적이 있고 그래서 앵커님 되게 샤프하신데 하여튼 그런 정책을 지금 계속 펴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BLS 고용청장인가를 지금 잘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조작을 했다고. 네, 저는 맞아요. 오히려 이번에 그 넌팜 페이롤 비농업 주간 일자리 수가 오히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조작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도 거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타 방송에서도 전망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PCE가 사실은 수치적으로는 살짝 상승으로 나왔지만 이게 심각한 수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네. 고용시장도 ADP 뭐 주간 실업성 청구건수 졸트 보고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예. 조금의 훼손은 있었지만 근데 그래서 9월 달도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확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이제 폭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9월 달의 문제는 이제 내리냐 마냐가 아니라 아니 50bp 나오던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예. 것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덟 전 저도 사실 2주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7월 달에 7월 달, 조금 예. 조심스러운 그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드렸던 것이 절대 제가 변명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전체적인 거시 상황 자체가 관세의 영향이 분명히 투영이 될 것이고 물가는 네.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고용 시장이 제가 왜 주간 실업성 청구수 연속 실업성 청구수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인하를 시켜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히 또 안 했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실기론 나올 것 이렇게 같아요. 되면 이제 제롬 파월, 저도 제롬 파월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제롬 파월은 더 궁지에 몰리겠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고용 시장으로만 보자면 네. 그분이 말했던 연초부터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할 거야라는 말에 비춰보면 사실 5월 달부터 내렸어야 돼요. 약간 뭔가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네네. 예. 이게 물론 고용 시장조차도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2, 3개월을 연속 봐야 되긴 하지만 분명히 뭐 조심스럽지만 다음 달, 다다음 달 지금보다는 회복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패턴이 아까 그래프대로 7, 8월 달 여름에 한번 푹 꺼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하는 패턴을 보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까지만 보면 제롬 파월을 한번 실기한 거죠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생각하고 얘기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충분히. 예.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저렇게 대통령하고 뭡니까 대척점에 서가지고 갈등을 빚거나 이렇게 뻗땡기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보다 아니 7월달에 아닌 게 아니라 한 25% 정도 금리 인하를 해놓고 시장 반응도 보고 지표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희망을 너무 내지는 고집을 부리네요. 네네. 약간 트럼프가 투머치죠. 조금만 덜 압박했어도 했을 텐데 너무 압박하니까 사람 심리가. 안 그래도 지금 뭐 게임 다 하던 거 다 덮고 책 펼라 하는데 엄마가 네. 방문 열고 공부 안 하냐면 하기 싫죠. 그렇지, 그러면 예. 그래 그렇죠. 되는 또 면도 거지. 안 쓰고. 그런데 그리고 SNS를 통해서 너무 모욕을 줘요. 아니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쪽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캐릭터랄까요? 표현이 좀 하시하시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근데 날것의 표현을 그대로 쓰시고. 네. 아니, 그리고 그 연준본부 방문하고 나서 나는 이번에 제롬 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것도 트럼프도 송 대표 열받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네.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리고 이 BLS 뷰로 오브 레이버 스태티스틱, 스태티스틱 예. 노동통계청이라고 노동통계국 국장을 갖다가 에리카 맥켄타퍼 여성인데 민주당 당적이고 그러니 그 항상 또 저런 부분이 이제 과격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또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아니 근데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저는. 네. 저렇게까지. 원래 매월 조금씩 조정은 있는 그러니까. 것인데 지금 이게 월별로 15만 건 이상 네, 정도씩 네. 이렇게 막 이거는 두 달 합해서 25만 8천 네. 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도 그 정부의 기관이 있고 그렇죠. BLS고 이런 네. 그런 어떻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경질에 대한 면은 저는 섰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BLS 국장 새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쿠글러 쿠글러 연준 이사 의사.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도 민주당 소속이에요. 맞아요. 조 바이든 때. 예, 네. 바이든 때 매파였고 그거 민주당 했고. 출신이요. 갑자기 사임하게 내년 1월까지 임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초도 보도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 예. 할 말 없으면 다 건강상이고 일신상이고. 아니 근데 뭐 대학 교수로 다시 복귀한다는데 뭐 건강상의 조지 이유 타운대로 때문이면- 간다는 얘기를 네. 연준이 설명했다니까 네. 가을 학기 앞두고 아유 그렇죠. 그러고 뭐 저 뭐야 뭐 하고 싶겠어요. 자꾸 압박받고. 네. 그래서 이거부터는 썰인데 FMC 내에서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두 명이 소수파 의견 다른 의견 네, 네. 맞아요. 거기에서도 뭔가 지금 좀 부딪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 시장 관점에서 보면 9월 달에 분명히 인하는 인한데 이게 스몰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제 이 문제로 확 귀결이 돼버렸죠. 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아니 뭔가 연준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재무부 쪽으로 뭔가 이제 분위기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앵커님 들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금융정책과 실물정책 뭐가 더 중요한가. 스카페센트가 2월 16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경제에 막 욕을 먹고 하면서 변을 할 때 뭐라고 분명히 그랬냐면 이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를 우리는 중시하겠다라는 네. 거죠. 예. 실제 모든 경기가 저도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 실물 경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걸 관장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재부, 예. 미국으로 말하면 재무부가 훨씬 중요하죠. 중앙은행이 이제 이 돈의 양을이나 금리를 통화정책, 갖고 예. 조정하는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금 그 유동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실제 네. 공장 돌리고 하는 고용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재무부, 이를테면 기재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쿠글러 이사의 이 조기 사임은 결국 이제 뭐 몇 주 내로 그렇죠. 후임을 갖다 정할 텐데 네. 트럼프가 그 양반이 차기 의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그렇죠. 지명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림자 의장, 섀도우 체어가 체제가 몇 달 갈 수가 있네요. 더 심해지겠죠. 아니 이번 트럼프 고용 지금 보고서 실기했지 신날 것 않습니까? 같아요. 왜냐면 갖고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저뭐 이거는 걱정도 아니고 이제 스위스도 39% 관세 두드려 맞고 나니까 어질어질한 거죠. 화들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서 우리도 그러면 LNG 사줄게요 하는데 일본 사겠다는 LNG, EU가 사겠다는 거에다가 한국도 사고 네. 1,000억 달러. 거기다가 저 스위스까지 사면은 도대체 LNG 그만큼 팔 수가 있나요? 미국이. 제가 그 알기로 공급량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인상도 좀 있을 텐데 이 미국 땅이 참 축복받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모든 원자재, 특히 뭐 셰일, 가스, 뭐 원유 넘쳐나게 매장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부모복인데. 그러니까요. 참 저희끼리는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니, 그 정도 이렇게 뭡니까 부전 자원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인프라가 지금 받쳐줍니까 당장?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 내지는 아, 어쨌건 미국 경제는 도움이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우 저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만 저 첫 직장에 저희 상사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은 별명이 5%였는데 5%. 얘기하는 게 5%만 믿으라고. 산유국 얘기 나왔다가 쿠웨이트에서는 하이힐을 못 신는데요.
하이힐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석유가 터지는데. 예. 야, 참. 그분 누구세요? 아유. 아니 근데 지금 미국장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냥 일회성일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어 보이는데. 네. 아니면은 그동안 워낙 많이 왔고 높이 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가능. 지금 4월 8일 이후에 거의 V자 상승을 했었죠. 그렇죠. 네. 이익 실현성 요구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관세가 어떤 식으로든 투영이 되어야 이번 기회에 한번 소화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네.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프리마켓 보니까 그래도 강보합으로 일단 파란 예, 불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길게 갈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굵직한 우리가 이제 뭐 감세안도 말씀드렸지만 또 아까도 우리 언급했던 대로 FMC 이제 페드에서 금리 인하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뭐 50bp 또는 25bp만 해도 일단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자본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매수라는 생각에서 항상 접근을 하시면 결국은 웃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스가 조금 튀었던데. 20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예. 빅스 뭐 불과 한 4월달 성업가까지만 해도 이 뭐 30까지 갖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신경 쓰였던 게 스큐 지수가 네네. 과연 이런 정도 이슈면 스큐 지수도 뜨는 게 맞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좀 폭등하는 수준이었는데 스큐스나 빅스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향후의 전망을 아주 뭐 본격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2년물 그 국채 수익률 글쎄. 한 28bp 가량 폭락한 거 네. 이게 2023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막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간물은 단기물이죠. 네네. 중기물 10년물부터는 큰 의미를 안 받습니다. 거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번에 빠진 건 이제 고용시장 안 좋아졌으니까 금리 인하 분명히 할 거야 이런 게 믹스가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난주에 QRA 발표됐습니다. 네. 분기별 국채 발행 예. 계획 발표됐죠. 그중에 우리가 빌, 노트, 본드에서 단기, 장기, 중기물, 장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기물 위주의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1.1조 달러 신규 발행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거를 거의 절반 이상을 단기물 위주로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모론 비슷한 뭐 짜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단기물 금리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폭락. 앞으로 그럼 발행하는 단기물 위주의 신규 발행 채권의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그냥 약간 썰이긴 한데 예, 그럼 오히려 이번 고용 보고서가 조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어허. 여담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모두의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림이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금 거죠. 예, 약간 다 그려준 시장 돌아가는 금리를 분위기가. 낮추고 달러를 갖다가 강해지려고 하는 달러를 주저앉히는 네. 데는 왔다였어요. 발행 두 비용도 달치를 갖다가 더 싸지는 이건 뭐 것이고. 중국도 이렇게는 못 할 정도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확 해버렸으니까. 그러게요.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갔다 지금 98까지 내려보면 예. 그래서 자본시장 주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요일 날 증시가 빠진 게 조금 다르죠. 서로 그 배경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매우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매우 다르다. 네, 여전히 그렇지만 정치 발언은 하기는 싫긴 한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예. 뭐 깊이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은 뭐 이번 정권 저번 정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수장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네. 했으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지난주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대 그림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네. 예, 그래서 뭐 경총 같은 데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죠. 노란봉투법, 예. 상법 개정안, 네, 거래세 맞아요. 인상, 예. 대주주 범위 축소 네. 이게 5천 시대를 얘기를 했던 거하고 같은 방향은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일관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외교통상부 인턴을 한 짧게 해봤지만 네. 참 예,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뭐 너무 정치권에서나 저기서 뭐 꼴깍게만 들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세 가지 톱니바퀴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예. 관세는 천문학적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 네. 또한 규제는 완화하는데 우리는 관세는 엄청나게 나가고 세금은 증세고 예. 규제는 규제는 타이트하게 굉장히 하고. 네. 이러니까 주식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욕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번 질문 주셨을 네. 때 네. 하반기에 국내 주식이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나 다른 게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 규모 보고 이거는 뭔가 좀 좋지 않은 조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외국인 드는 기관이 게 그냥 동반 매도를 했는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도가 없다고 분석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하여튼 친시장적인 정책이건 뭐건 간에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트럼프가 지금 예. 5월 달에 230억 관세만 네네. 6월 달에 270억 관세 한 1,000억 달러 예상하던데요. 예. 미루어 짐작하니까 올 한 해 3천억 달러라는 거거든요. 한 해는. 우리가 감세안 때문에 부채 한도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뭐 예. 미국 국채가 끝났고 막 확대 해석들 했는데 향후 10년 동안 좀 속된 표현으로 악가지가 나는 재정이 3.3조 정도 추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CBO에서 그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그러면 지금 올해만 3천억 달러면 곱하기 10하면 딱 3조예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냐는 거죠. 관세가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관세가 많이 남으니까 국민들 하위 소득자들한테 리펀딩 해주겠다. 이게 주식시장에는 그 물가가 좀 올라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예. 조금 델리키트한 문제인데 이 관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소비도 지금 지난주 발표된 PCE 하부 지표 중에 네. 국내 민간 구매자들에 대한 최종 소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의 소비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폭락은 아니었지만 전달 대비해서 조금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관세 영향 때문에 위축이 되면 수요도 위축될 거고 물가도 그만큼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관세 영향을 또 상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라는 게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네. 그렇게 볼 때 저는 물가도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네. 되면 미국 소비를 지지해주는 디스포서블 인컴,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약화되는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큰 그림으로 볼 때 미국 경제 양적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25%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111포인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6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9,700원, SK하이닉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7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현대차입니다.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 2.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6만 8천 원, KB금융 그리고 기아 1% 안팎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좀 많이 떨어졌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7% 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소폭 반등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2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28만 3천 원, 에코프로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8천 원,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1.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4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8,500원, ABL바이오가 1.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지금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은 또 외국인들 그 매매 포지션, 뭐 기관들 이런 네. 부분까지도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제일 궁금한 건 외국인들이 어떤 네. 식으로 이제 반응할 것인지가 궁금하고, 실제 지난 금요일 날 뭐 현물만 따지면은 선물은 제외하고 현물만 따지면은 거래소에서 우리 개인들이 1조 6,2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2,441억 순매수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렇게 무슨 뭐 댓글창이나 어떤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으로 막 다들 대주주 뭐 양도세 기준 그런 것 때문에 다 던졌다고 하는데 결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개인은 산 거예요. 예. 저 밑에 깔아놨다가 사진 것도 그럴 수 있죠. 사재설 수도 예.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 오늘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동시호가는 그냥 야간 선물 수준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요거는 그냥 잠깐 문제 제기만 하고 갈게요, 이 대표님. 저는 이 의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버릴 수가 없는데 관세를 참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세를 갖다가 받아서 그걸 갖다 정미랭크도 소개했다시피 좀 특정 계층에 힘든 계층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뭐 환급해주겠다. 예. 그 관세 미국이 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 수입업체들이 내거나 결국은 못 견디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면 소비자들이 다 비싸진 물건 사면서 내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무슨 바깥에서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다 25%가 됐건 15%가 됐건 그걸 갖다 그 생산 수출하는 나라에서 다 그걸 묻는다라고 보면은 그게 맞는데 이런 어떤 맞습니다. 좀 뭐랄까 약간 야바이 사바사바 뭐 눈속임 착시 미국 펀더멘털은 분명히 훼손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8, 9월 달에 조정을 예상했던 네.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주까지 발표된 거의 50%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말씀 나온 게 먼저 살짝 네네네. 소개드리면 그러니까 그중에 뭐 예. 빅테크는 다행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예. IBM, 테슬라 정도가 이제 예. 가이던스가 안 좋고 테슬라는 예상드린 대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 회사들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중에 네. 가이던스가 관세 있고 공통적으로 관세 때문에 가이던스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횟수가 이제 발현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CBO도 그렇고 골만삭스가 전망한 대로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 100 중에 15% 정도를 수출업자가 분담을 할 거고 한 30% 정도를 국내 수입업자, 미국 기업들이 분담을 할 거고 나머지 60% 정도를 소비자가 이제 분담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 그럼 이제 분명히 이게 소비자가 분담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물가 상승으로 발현이 될 거고 기업들 수입업자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어떤 가이던스라든가 어떤 실적이 조금 더 훼손이 된다든가 네. 이제 이런 것들로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8, 9월 달에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있지만 지지난주까지 기업 실적 전망치가 지금 이제 3, 4분기, 4, 4분기 내년 것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문제 파고를 지나고 나면 상당히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매수라는 말씀을 강조를 좀 꼭 드리고 싶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거 안 팔고 뻗들고 있었으면 지금 대박입니다. 주식을 왜 팝니까 진짜? 그 망할 회사 아니면은 네,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시장 통해서 먹튀나 하려고 들어오는 무늬만 그 한 회사들 많잖아요. 네. 틈만 나면 유상증자, 틈만 나면 무상증자, 틈만 나면 MOU, 틈만 나면 공시. 돼가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애들만 아니면은 네, 그래서 코로나도 견딥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코로나 때 그때 한 3개월 만에 수익이 한 200%난 기억이 납니다. 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하나 딱 찍어서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저가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밥을 한번 사시든지. 아,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 이게 잘못하면 약장수 예. 같은. 약장사. 보일까봐.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펀더멘탈 훼손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빠져줄 때는 저는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과 내일 SBS 방송 보고 연락들이 간혹 오십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SBS 고객님들- 비즈입니다. 네네, SBS 비즈. 네. 그래서 오늘 만나뵈러 가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앞서 소장님이 이제 뭐 물가 뭐 관세가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전이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최근에 나온 PC 같은 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인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PC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그래프 중에 이제 근황 헤드라인 나누는데
최근에 월가는 0.2, 0.3 정도니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강,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게 근원 PCE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 FMC가 중요시 보는 건데 다행히 전달 2.8, 2.8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이 2.4에서 2.6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으로 뜬 거거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근원 상품 물가하고 근원 서비스 물가를 보시면 서비스 물가는 최근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 또 위축이 되면서 안정되게 나오는데 상품 물가가 0.3, 0.4 아. 지지난달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그 앞그래프 보시면 특히 수출입 물가를 한번 네. 제가 YOY로 쭉 그려봤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강색이 연료를 제외한 수입 물가인데 이 수입 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는 그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에 쭉 예. 따라서 이제 그 통관하고 뭐 배달하고 이렇게 쭉 물가 해서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그야말로 대폭락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3, 4% 하락을 나타냈고 일단 정부의 정책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 대규모 이제 매도세가 나온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였고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달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물량이 나왔던 거고요. 자, 과연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보합권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3,119, 코스닥은 774. 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올라갑니다. 69,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9% 하락합니다. 25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1.2% 상승합니다. 37만 7,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올라갑니다. 104만 원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8% 떨어집니다. 93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0.6% 내림세입니다. 20만 8,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56,300원이고요. KB금융이 지금 1.2% 올라갑니다. 10만 7,300원. HD현대중공업은 2.7% 떨어집니다. 46만 3,500원이고요. 기아가 0.6%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일부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1.5% 상승합니다. 지금 42만 9,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 상승합니다. 10만 8,400원이고요. 펩트론이 2% 올라가네요. 28만 6천 원. 에코프로 0.7% 상승합니다. HLB가 2.9% 떨어지네요. 지금 4만 4,85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3.8% 올라갑니다. 19만 9,300원. 파마리서치는 1.4% 떨어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보합권, 리가캠바이오가 3% 넘게 올라갑니다. 13만 1,800원. 휴젤은 1%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일부 좀 반등에 나서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역 화폐라든지 지역 화폐 쪽에서는 이제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2.7% 올라가고요. 코나 유라클이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쿠콘 웹캐시도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웹툰 쪽이 좋네요. 웹툰 쪽. NHN이 4% 올라갑니다. 28,050원. 그다음에 MBT가 1% 상승, 탑코미디어, DNC미디어, 카카오, 미스터블루가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걷어들이는 세수로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세제 혜택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1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웹툰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글쎄요, 일부 은행주도 좀 올라갑니다. BNK 금융지주도 1.4% 상승이고요. KB금융도 1.4% 올라갑니다. 10만 7,500원. JB금융지주,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한지주 올라갑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또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500 지금 45개,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한 2배가량 많고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은 지금 1000개에 달합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각각 405억 원, 9억 원 순매도고요. 개인 투자자는 438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01억 원 순매도, 그리고 개인은 210억 원 매수 우위, 기관 5억 원 매수 우위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주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11원 40전 하락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다시 조금 낙폭이 약간씩 좀 확대되는 양상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후까지 가서 어떨지는 몰라도 좀 봐야죠. 외국인이 오늘 오후까지도 순매도 기조를 이어간다면은 이건 최근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뭐 이틀 연속 이렇게 순매도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 지금 일본도 생각보다 2.26% 급락 출발이네요. 뭐 당장 이렇게 그거 하기는 그거 하죠. 뭐 이충광 대표님이 저점 매수라고 한 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고, 이거 지금 이거는 뭐 그러기 상태니까 거의 금요일 날 마우스피스 튀어나갔잖아요. 이때는 그냥 클린치로 시간 빨리 공이 올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뭐 바로 적극적인 매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지켜볼 필요는 그리고 있잖아요. 정책 변화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 같네요. 아까 지금 물가 얘기 다 끝났나요? 네, 물가 얘기 조금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상품 물가가 지금 네. 좀 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분명히 발현은 될 거란 말이죠. 서플라이 체인을 고려해 보면 수입 물가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현되고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비자 물가까지 네. 가는데 이게 이제 좀 빨리 반영한다고 하면 한 8, 9월 달 그래서 조정 예상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난 7월 말일 날 6월 PCE 물가 발표된 것 중에 이 물가 부분은 그렇고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개인 저축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발표가 네. 됩니다. 개인 소비가 그래도 전달 0%에서 0.3% 성장했고, 개인 소득이 전달 마이너스 0.4에서 0.3으로 성장했으니까 네. 소비의 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미국채 수요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한 2-3달 전만 예. 해도 뭐 2월 달 대비 3월 달이 미국채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이 미국채를 오히려 샀다 팔았다 뭐 네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5월 말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예. 그래프 보시는 대로 뭐 좀 복잡하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 보라색 음영 처리한 게 각 국가의 총 연초 대비해서 YTD로 미국 국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양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연초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미국채를 5.7%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아. 늘어났습니다. 예. 월별로 왔다 갔다 하긴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UAE가 YTD로 34%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샀고요. 네. 노르웨이가 19% 가까이, 캐나다가 13.5%.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 트럼프한테 밑보여가고 계속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막 혼쭐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얘도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연초 이후에 13.5% 미국 국채 순매수 더 했고, 프랑스 12.88%, 영국이 12% 가까이.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7% 좀 팔았습니다. 네. 미국채를. 근데 중국 마이너스 0.3%. 우려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죠. 중국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남고 있는 지금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안전한, 국가의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지표물 10년 또는 국채 포기 못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미국채 안전자산 많네요. 그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모닝스타에서 유일하게 최근의 자금 흐름 한번 보여드리면서 4월 달에 급격하게 마이너스였다가 미국 네. 자산 마이너스였다가 5월 달에 600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 위주로 순매수로 확 돌아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이 워낙 이 수익률도 사실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막 0.5bp, 50bp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되게 민감합니다. 예. 채권 자산 위주로 5월 달에 600억 달러가 갑자기 마이너스 한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니까 플러스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채권 위주로 사는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막 비미국이라고 해서 뭔가 좀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 그 흐름이 바뀌었네요. 네, 네. 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우리 금년에 미국장을 꾸준히 네. 잘 짚으신 이충광 대표님이라서 저기 또 오늘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신 얘기를 우리 또 이제 뭐 일부 시청자분 가운데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뭐 이럴까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미국장도 저가 매수 기회라고는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봐서는 한 며칠 내지 몇 주 이 마음 졸일 수가 있겠어요. 네, 이게 지금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데일리나 위클리나 먼슬리 할 것 없이 이건 조정이 필요해요 지금. 아,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시연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을 즐기면서 예, 저점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오늘 저희한테 분명히 자금을 맡기신다고 한 분들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 가서. 지금 조정 국면이니까 언제 넣으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넣으시더라도 좀 기간 보고 저희가 매수를 진행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미국 장이 빅테크 주들이 빠지고 나머지 중소형주는 뭐 오른다든지 업종별로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었다면은 나름대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한데 이 히트맵 보면 죄다 빨개요. 그 이 말은 마켓 리스크란 얘기거든. 그렇죠. 그죠? 거시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취약하다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뭐 나스닥 종합이 2650인데 한 19,000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너무 많이 보라 제가. 수치까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이 그때 지난주 이제 이벤트가 워낙 많은 가운데 그 국제 발행 계획 네. 이거 발행하는데 이거 국제 발행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봤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서 발표된 건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예. 장기물 위주로 많이 좀 이렇게 그 발행 규모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일관성을 얘기했었지만 네. 연초에 스카페세트가 했던 그 얘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기물 위주의 트럼프도 왜 10개월인가 9개월 미만 걸로만 발행해라는 9개월 네. 미만으로. 행정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구조 90일 미만이요. 90일인가 하여튼 9개월인가 90일 미만. 예. 지금 보시는 대로 뭐 모두 다 담지 예. 못하고 있지만 단기채가 거의 뭐 분기에 320억, 단기채가 1조 100억 달러 신규 발행 중에 예. 단기채 위주가 5,400억 달러니까 거의 50%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기물, 중기물, 장기물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발행 규모니까 예. 그 옆에 아마 박스가 될 텐데 박스에 recommendation for the refunding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빨강색 박스 띄워놓은 게 이제 요번 오는 분기에 이만큼 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중요한 건 숫자를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는데 장기물, 중기물 그렇게 막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전분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싱겁게 끝나버렸죠.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역시 정책의 일관성, 수장이 했던 얘기를 네.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특히 이제 바이백 지금 나오네요. 예. 그 바이백도 연 1,200달러 수준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 분기별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오히려 시장의 금리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조치를 훨씬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장이 조정되는 이런 일은 분명히 없게 만들 거예요. 시장이 원웨이는 없네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올라가죠. 분봉으로 보면은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단기 단타 치는 분들은 막 네. 싸다 싶어서 또 이게 무슨 뭐 길게 들고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장중에 또 이제 반등 노리고 하는 네. 이런 재미로 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야 환율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1,400원 중심으로 해서 다시 최근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정도 같으면은 고용 지표를 저렇게까지 조작이냐 할 정도까지 저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은연중에 약달러를 원하는 것 같았고 위커 달러를 원하는 위커 달러를 원하는 것 같았고 조금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레벨을 우리가 짚을 수는 없지만 짚을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1,360원대 그때가 조금 편안했거든요. 투자자분들께도 예, 지금은 괜찮은 예, 타이밍이다. 예. 정확히 잡을 수는 없지만 1,350원, 1,400 사이인데
1,300 한 뭐 60원, 70원 그때가 제 느낌으로는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지금 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도 그렇지만 기관에 소속돼 있는 딜러들이나 트레이더들도 지금 이 장은 이런 장은 힘들어요. 환율이 하루에 20원 뛰었다가 그렇죠. 그 다음 날 뭐 네. 10몇 원 빠지고 오늘도 한 11원 정도 막 왔다 네. 갔다 하고 있고. 무슨 국채 수익률 움직인 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 7% 하루에 예. 저렇게 되면 저거는 죽는 거예요. 거꾸로 들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이죠. 어려운 시장이죠. 시장은 늘 어렵긴 부글부글 하지만 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최근에 예, 이 방향성 못 잡고 계속 예, 왔다 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그럴수록 좀 긴 흐름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긴 생각을 호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긴 호흡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엔 펀더멘털이고 그렇죠. 기업 실적이잖아요. 미국 기업들 빅테크들 실적 발표 지난주 했잖아요.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어땠나요? 애플, 메타, 뭐 코카콜라, 뭐 비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제가 비자를 언급드린 이유는 비자라든가 은행 실적 중에 봐야 되는 게 그 부문 중에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비세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어. 것이죠. 소비세 여전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네. 있고 애플, MS, 메타에서 보는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거는 AI 분야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네요. 리더십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조금 다른 거는 우리나라 시장 한 4월 8일 이후에 거의 30% 연초에 지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국과 다른 거는 주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흔히들 뭐 한 2년 전만 해도 2차 전지주 또는 뭐 늘상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최근에는 주도주라고 딱 이렇게 주도 업종이라고 꼽을 만한 게 좀 부재하지 않나. 근데 미국은 사실 미국도 전체 500 한 5,800개 정도 종목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 중에서도 실적 그렇게 뭐 시원찮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끌고 가는 거는 리더십이 살아있는 업종 내지는 종목들 M7 소위 예.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네.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어떤 뭐 우산 효과, 리플 이펙트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번지면서 시장을 끌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쉬운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테슬라 아시겠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가이던스가 저조했습니다. 섞여 네.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국장 난이도가 더 높긴 해요, 그렇죠. 확실히. 예. 네. 참 뭐 이게 시장하고 딱히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도 참 보면은 우리가 못 다루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만 해도 오펙 플러스 증산 네, 다시 또 얘기에 증상이었죠. 그냥 유가 확 떨어지죠. 네, 그 메드베데프 메드베데프. 무슨 뭐 우리 소련 때 핵 능력 그대로 들고 있네 이런 소리 하니까 그냥 핵 잠수함 2대 지금 러시아에 더 가까이 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얘기 나오고. 2대 보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 게이트 관련해서 오바마하고 힐러리 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SNS로 보면 오바마는 곧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막 뭐 분위기고. 참 근데 스펙타클합니다. 스펙타클해 여담인데 미국. 메드베데프가 갑자기 무슨 그 엔드허든가 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냉전 시대에 예.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예. 핵 발사하겠다 이걸 보고 뭐 엔드 핸드인가 뭐 하여튼 뭐라고 네, 그러니까 말을 좀 거칠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걸 왜 갖고 나왔는지 체력도 어차피 안 되고요. 러시아는 이미 패권인 나라가 예. 아닙니다. 그 나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뭔가가 지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도 거의 지금 이제 전력도 고갈돼 있는 상태고 그런 데서 살짝 지금 한번 이제 마지막 손짓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여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